안녕하세요. 레슨과 모델링 따라하기 루나스입니다. 오늘은 독학으로 크레오 따라하기 네 번째 스케치 엔티티 활용 중 지난 시간에 배운 원형 스케치에 이어 대칭 스케치 활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그려볼 스케치입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 부품에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케치를 첫 번째 프론트면에서 진행하고 싶어서 프론트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아이콘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오픈하시게 되면 모든 필터가 온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필터 들어가셔서요. 모두 선택으로 해제를 시켜주시고 스케치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형태 모습으로 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대칭 구속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에서 형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선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직사각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 해당 형상의 모습으로 적당한 곳에 클릭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이즈는요. 전체 사이즈에 대한 기준을 전부 줘야 되기 때문에요. 해당 비고정 치수에 대한 값을 더블 클릭하여서 값을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하는 방법에서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삭제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네모난 모습 해가지고 추가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에 관련된 부분은요.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150이라는 부분을 대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구속 조건에 보시게 되면 대칭 구속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두 점 또는 정점이 직선 참조를 중심으로 대칭하게 만들고 라고 쓰여져 있죠. 여러분들이 크레오가 아닌 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보통 선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여 대칭을 맞춰주는 경향성이 많은데요. 이 크레오 같은 경우는 선이 아니라 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대칭 구속 조건을 선택하신 다음 두 개의 점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 해당 중심선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크레오 제가 7.0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낮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중심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칭선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시기 전에 꼭 여기 스케치상에 보시게 되면 중심선이라는 것이 있죠. 이 중심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중심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대칭 구속 조건을 주어야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칭 구속 조건을 보시게 되면 지금 해당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얘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치수에 해당되는 것이 15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대칭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안쪽 부분으로 길쭉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삭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부분을. 그러면 지금 형태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 수평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뜻해주는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면 얘가 대칭 형태의 모습을 이루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된 모두 앞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구속에서 대칭 구속 조건을 선택한 다음 점과 점을 선택하시고 중심선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대칭을 이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 구속 조건을 주고 비고정 치수에 관련된 부분을 치수값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50이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 두 가지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케치가 세그먼트 삭제로 잘라지거나 코너로 잘려졌을 경우 비고정 치수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완전히 만든 다음에 치수를 수정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는데 직사각형 만드실 때 이렇게 점선 같은 거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이땐 될 수 있으면 선택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왜냐면 다음 치수가 아래 150과 위에 130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50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올 때 측정해도 되지만 130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안 나올 때 모양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삭제를 이용해서 이 부분도 잘라주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직사각형을 이용했는데요. 선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점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선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잘라내는 형태의 모습을 좀 진행할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것을 좀 이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대칭 후속 조건을 주기 위해서 대칭 후속 조건을 선택한 다음 점 2개를 찍어주고 중심선을 선택하는데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먼저 점을 선택하고 중심선 선택하고 점 선택을 하셔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고 점과 중심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를 맞아 마무리 주도록 할게요. 다음 치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130이라고 변경시켜 주도록 하시고요. 다음 여기 있는 비고정 치수를 90으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고요. 다음 안쪽에 있는 6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는데요. 이 치수는 비고정 치수에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치수에 해당되는 값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선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서 해당 치수 값을 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칭 후속 조건을 이용하여 형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번엔 두 번째로 대칭 복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스케치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나와주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것을 지우지 않고 또 쓰고 싶은데 안 보이기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스케치 1번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눈 표시 있잖아요. 이 숨기기라고 하는 거 눌러서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 다시 한번 스케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프론트를 선택한 다음 여기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도면으로 화살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후속 조건이 아니라 대칭 복사를 이용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먼저 소스가 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을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을 이용할 건데요. 선을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참조선에 맞춰서 한번 콕, 그 다음 사선, 그 다음 선 여기까지만 좀 선택할게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요. 이 비고정 치수를 줄 수가 있는데 저는 치수로 이 해당 포인트와 중심선까지 거리가 참조선까지 거리가 230 나누기 2만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선 사선 선택을 선택하신 다음 이렇게 힐 버튼을 눌러서 사선 치수에 대한 90이라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진행하실 때요. 비고정 치수가 없다 라고 할 때는요. 여기 해당 리본 메뉴에 있는 치수를 이용하셔서 치수 기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기 있는 이 선은 이렇게 45도라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치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 30이라는 치수가 있죠. 두 개 사이에 3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다는 거는요. 이 부분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행인 즉슨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90도라는 걸 뜻하겠죠.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직각을 이용해서 두 개의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시 한번 선으로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 완성이 됐다면 이 부분은 이번엔 평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평행 구속 조건을 주도록 하시고 해당 선과 선이 평행하다 라고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값을 주도록 할 건데요. 치수로 여기 해당 치수가 30이다.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위에 있는 선까지 거리는 40이니까 40 나누기 2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선만 제외하고 나머지 소스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대칭 복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리본 메뉴를 보시게 되면 대칭 복사 아이콘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요는요, 내가 대칭 복사하려고 하는 아이를 먼저 선택을 해주어야지만 이렇게 대칭 복사 아이콘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멀티 셀렉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클릭해서는 멀티 셀렉이 진행되지 않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객체를 선택해야지만 멀티 셀렉이 되고요. 또는 드래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이용해 주시면 멀티 셀렉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대칭 복사를 진행하고 싶어, 난 객체를 하나하나 정확히 찍고 싶어 라고 한다면 컨트롤 누른 상태로 객체를 선택하시기를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수평한 선 같은 경우는 대칭 복사가 진행됐을 때 중복되는 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또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대칭 복사를 진행하실 때는 중복되는 객체는 보통 선택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대칭 복사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객체만 선택하신 다음에 이 대칭 복사 아이콘을 눌러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대칭선에 해당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중심선으로 대칭 복사할 직선 스케치 엔티티를 선택해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부분에 참조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바로 이렇게 대칭 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7.0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7.0이 아니라 이것보다 낮은 버전의 모양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 참조선을 선택해도 이 중심선으로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앞서 대칭 후속 조건을 줄 때에도 중심선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중심선을 작성한 것처럼 대칭 복사를 이용할 때에도 7.0 같은 경우는 참조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보다 낮은 버전은 불가하기 때문에 꼭 스케치에서 중심선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해당 끝 포인트가 이렇게 안 붙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구속 조건에서 일치를 이용해서 두 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일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칭 후속 조건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 상하로도 또 대칭 형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칭 복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대칭 복사를 선택해 주고 그리고 나서 참조선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대칭 복사가 완성이 되고 해당 형상도 모두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연습해본 스케치 엔티티 활용 어떠셨나요? 보통 모델링이 어려운 이유는요. 스케치면을 선택하는 것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스케치를 하느냐 이 두 가지 때문의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두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모델링을 통해서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